근황 좀 뭐 여러 가지 편하신 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뭐 독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독전 2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. 지금 프리프로덕션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플랫폼 자체가 요즘 대세인 아무래도 넷플릭스 플랫폼으로 아마 될 것 같고,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아마 제작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독전 1도 그랬지만 해외 촬영이 좀 많은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,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, 네. 그렇습니다. 네. 저희는 작품 의뢰가 들어오면요, 작품을 할 때 보통 이제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나가서 사무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영화사나 제작사에서 마련해준 사무실로 보통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 요즘 추세는 영화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사무실에 보통 들어가서 뭐 연출부, 제작부, 그다음에 미술팀, 감독님,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거의 한 반나절 이상은 계속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창기만 해도 제 작업실이 따로 있어서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었었는데, 물론 편한 것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제 작업실을 버리고 될 수 있으면은 다 영화사에서 제공해주는 작업실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상상공작소라는 회사는 제가 대표 미술감독으로 있는 저의 회사고요. 저희 회사 위에 또 지주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. 그게 이제 NSN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인데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그 회사와 그 밑에 있는 이제 이런 프로덕션 디자인 그룹이 같이 이제 합쳐진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는 양수리 근처에 한 4개 정도의 스튜디오를, 5개 정도의 스튜디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스튜디오는 주로 CF와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는 스튜디오고요. 그리고 상상공작소라는 회사는 제가 대표 미술감독으로 있고, 제 밑에 이제 미술감독들이 드라마 팀하고, 그 다음에 영화팀 해서 지금 총 미술감독으로는 3분이 더 계시고요. 네. 그래서 그분들이 다, 전부 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감독들이고, 네, 그렇습니다. 그 미술감독들하고 같이 지금 상상공작소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어요. 네. 그 미술 감독님들은 그러면 각자 프로젝트별로 그 네, 영화사 네. 가서 작업하시나요? 네, 네, 그렇습니다. 원래 이제 저희가 상상공작소 회사 큰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의 안 와요. 1년에 한두 번 오면은 그냥 얼굴 잠깐 보고 하는 정도라서 실은 사무실 운영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무실들은 없는 건 아니고요. 사무실이 또 있어요. 있긴 있는데 뭐 제 방하고 회의실 정도 있는 사무실이 좀 있고, 드라마 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프로덕션에서 운영을 해주는 사무실을 들어가기도 하지만 드라마 팀은 좀 인원 구성이 좀 많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또 공간을 또 할애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.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다 틀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건 또 계속 또 변하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 또 팬데믹이잖아요. 계속. 그러니까 이게 영상 관련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계속 이게 사무실에 대한 어떤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해보니까 좀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오히려 더 단점보다는 좀 장점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팀을 지금 찢어져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쪽은 영상이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보통 친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죠.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외장 하드라는 게 있잖아요. 그건 이제 본인들이 갖고 다니는 외장 하드였지만 요즘은 이제 스토리지라 그래서 이제 다른 웹 서버에다가 자기 하드를 저장을 해놓고 그걸 불러들여서 작업들 많이 하시잖아요. 저희도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. 뭐 드랍박스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회사가 있듯이, 그래서 그쪽 회사에다가 서버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할당을 해서 저희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거죠. 그럼 그 수시로 계속 확인이 되거든요. 계속 확인이 되고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작업하는 상황들을 계속 올려줘요, 친구들이. 그럼 저는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아이패드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수정 도안을 쳐서 친구들한테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.
그런데 영화 작업은 좀 틀리죠. 대부분들이 뭐 로케이션을 실제 나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감독님들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좀 작업의 좀 특성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현재까지는 어쨌든 한 반반씩 이렇게 겹쳐져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는 네, 생각이 네. 들기도 하네요. 제가 원래 이제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극으로 시작을 한 미술 감독이기도 해요. 오랜만에 또 사극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또 즐겁게 또 촬영하고 그랬습니다. 다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황홀한 어떤 느낌을 받았었고.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. 네,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좀 생생한 편이에요. 언제 경험을 제가 해보겠어요, 그런 것들을. 또 하셔야죠. 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또 했으면 좋겠네요. 네. 하시는 걸로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. 그럼. 왜 연극 무대에서 영화로 갈아타셨을까? 이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제가 그 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무대 미술과를 졸업을 했고, 실은 그 학교가 추구하는 바가 원래 연극 쪽이에요.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에 굉장히 좀 뭐랄까 오랫동안 좀 있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학교에서 거의 살았어요. 학교에서 거의 집을 안 가고 학교에서 먹고 자고를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재능 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선배들이 일을 많이 줬어요, 저한테. 여기서 먹고 잘 사람 생기겠는데. 야, 여기 가면 누가 있더라.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부탁해 그러면 항상 이제 선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했었던 일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영상 단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거의 졸업할 무렵이 됐었을 때 그 연극을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좀 많이 좀 배가 좀 고팠었어요. 그때만 해도 이게 비용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였었기 때문에. 근데 선배님 중에 한 분이 하상호 선배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또 미술 감독님이시거든요.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를 미술 감독을 하셨을 때 하준이 너 와서 좀 같이 좀 해보자. 그래서 시작을 한 계기예요, 저는. 그래서 영화팀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합류를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실은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를 했었을 때 와, 이 영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연극하고 또 틀리구나.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또 틀린 거에 대한 굉장한 매력이 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정적인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일이잖아요. 근데 영화는 모든 걸 다 카메라가 담아내는 모든 공간들이 다 우리의 공간들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저쪽에 있는 나무의 생김새라든지 이 앞에 있는 풀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조금 더 범위가 조금 넓고 좀 광범위하구나. 그러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고 뭐 연극을 싫어하거나 뭐 뮤지컬이나 뭐 오페라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만의 분명히 진지한 매력들이 있고 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돼서 저는 연극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좀 더 진지해요, 그쪽이. 그들만의 약간 리그고 약간 룰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아티스트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기는 훨씬 더 그쪽이 좀 더 편하고 이쪽은 아무래도 돈이라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. 네. 연극을 할 때는 실은 그 타협이라는 점을 전 배운 적이 없었어요. 교수님들한테도 그렇고. 아티스트. 그렇죠. 그렇게만 오로지 배웠었는데 이쪽 영상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타협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저희가 하는 이제 영화 미술이라는 직업 자체가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. 심할 정도로 많이 알아야 돼요.
내가 어떤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뉘앙스의 영화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 세계도 다 알아야 되고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그 직업의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의 특성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무라는 영화를 할 때는 제가 선장이 아닌데 배를 잘 모르잖아요. 이건 사진으로만 레퍼런스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실은 선장님하고 수도 없이 술을 먹었어요. 왜냐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알아야 배 조타실이라든지 이런 거 디자인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분들한테 생생한 정보를 들어야 리얼리티하게 좀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. 또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를 할 때는 가구 만드는 직업이니까 가구 만드는 사람들 직접 찾아가고 실제 저도 가구 같이 만들어 보고 그 공간들에서 어떤 툴들을 쓰는지 공간의 느낌이 어떠한지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습성들이 있는지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거를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좀 생겨요. 예. 이게 이제 황인진 미술 감독님 주최로 해서 이런 또 교육기관이 또 생겨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릴 거예요. 아마 미술 감독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교육하셔서 현장에서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.